반갑습니다. 밖에 날씨도 이렇게 화창한데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은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가 느껴지실 것 같은데, 결국 여러분들 자녀분들 그리고 학생분들이 고대와 함께 우리가 되는 방법을 알고 찾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됐을 때 어떤 학교 생활을 통해서 또 다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전형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고려대학교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제가 입학 전형에 대한 안내로 가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US News World and World Report라고 하는 경우는 3대 주간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보면은 아시아에서 21위 그리고 국내에서는 1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세계 대학 평가를 하고 있는 지표에서도 1등을 하고 있고, 상해 교통대 평가도 1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텍사스 대학에서 평가하고 있는 연구 역량 평가에서도 현재 계속해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이 졸업생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희가 지금 이렇게 크게 이 입학 설명을 하는 건 두 번째 학교이고, 연세대학교가 지난주 한 주 전에 했기 때문에 가서 어느 학교 가서 들으시나 이렇게 1등을 한다는 얘기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만큼 저희 나라 대학이 굉장히 이제는 과거하고 달리 사실은 1등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 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 와중에 저희 고려대학교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세계에서 견줄 수 있는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해왔고, 그런 결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이라는 거에 현혹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학교로 보내주셨을 때 그 학교가 자녀분들을 어떻게 키워서 차세대의 리더로 만들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고려대학교라고 하는 데를 설명하기 위해서 형용사편과 동사편과 명사편으로 해서 저희 고려대학교가 어떤 데인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려대학교 하면은 이 낭만이라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학교로 과거에는 알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대학교가 갖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환경이 얼마나 학생들한테 대학 생활을 즐기기에 정말 좋은 환경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라는 거는 찍는 각도에 따라서 잘 연출이 되기도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본관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100주년 기념관, 또 경영관 컴플렉스, 그리고 국제관, 여기는 법대 건물입니다. 여기는 미디어 학부가 있는, 그리고 입학처가 위치하고 있는 미디어관입니다. 현재로서는 고려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새로 지어진 의대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로 넘어와서 가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스퀘어라고 해서 지하에 구조물을 놓고 학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현대자동차 경영관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영화도 볼 수 있는 미디어관의 부속시설로 있는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영화들이 상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환경들을 좀 더 밝게, 학생들에게 좀 더 터질 수 있는 마음들, 이렇게 해서 오픈되어 있는 마음들을 주기 위해서 밝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경영관에 있는, 현대자동차 경영관에 있는 시설로서 학생들이 즐길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밖에서, 영화관에서만 영화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건물 내에서도 원한다면은 저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지난 한 10년 전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대부분의 건물들이 갖고 있는 계단 강의실입니다. 그래서 교수하고 학생들이 좀 더 밀접하게 토론식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의 석좌 교수라든지 유명한 분들이 오셨을 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대형 강의실, 그리고는 학생들 간의 자치 활동이라든지 혹은 그룹 스터디를 위해서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같이들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시설들이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과거부터 있었던 건물에서도 새롭게 조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로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앉아서 편한 분위기에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제공하고 있고, 대부분의 빌딩이 이렇게 이제는 라운지를 갖고 자연하고 어우러지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야외로 나와서도 이런 날씨가 오늘같이 좋은 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쭉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과거하고는 다른 그런 분위기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라는 것과 어우러져서 학생들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공부들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환경을 준비해주고 있고요. 또 학교라는 게 꼭 와서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그럼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하고 봤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펀이 있는데, 첫 번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봄에 일어나고 있는 축제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나 축제가 있지만 저희 같이 예술 쪽에 크게 사실은 모집 단위가 없는 대학에서도 패션쇼를 한다든지, 또 동아리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갖는다든지,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어울린다든지, 그 다음에는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가끔씩은 걸그룹 혹은 아이돌들을 불러서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고, 그런 이제 내용이 입실렌트라고 하는 저희들 축제의 꽃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런 누가 와서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저희들의 응원전 연습,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고대 색깔은 크림슨 색깔인데 파란색 티셔츠가 보이는 거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같이 와서 같이 또 이렇게 어울리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 활동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어떻게 학교를 들어오면 처음에 느끼는 즐거움이라고 하면, 가을쯤이 되면은 세상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딱 두 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정말 흥분과 그리고 즐거움을 넘어서는 감동을 주는 활동이 일어나게 되죠. 소위 말해서 고연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의 스포츠 종목을 하고 있고요. 야구, 지금 보시는 건 야구고, 농구, 아이스하키, 럭비, 축구, 이렇게 5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준비가 될 때쯤 되면, 지금 플랜카드는 고대 주변에 있는 플랜카드 사진이고요. 연세대학교를 가시게 되면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연세대학교를 나쁘게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연세대학교하고 저희 학교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사학으로서 사학 발전에 가장 중요한 축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활동 중에 하나가 정기전이라고 하는 고연전 혹은 연고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저희는 저희대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고, 그런 아이덴티티 하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내의 3대 조직 중에 하나 또 만들어내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훌륭한 졸업생의 네트워크를 갖고 우리 학생들을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건 의도적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빨간 게 조금 더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데 나중에 가보시면 항상 저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학생들 모여서 하는 부분이고요. 무한도전 팀이 와서 응원전을 했을 때 뒷모습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야리야리하게 생긴 분이 유재석 씨가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도 같이 많이 교환 학생들 혹은 재학생들 즐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가운데 보이시는 얼굴이 저희 교우 중에 굉장히 잘 알려진 분 중에 한 분인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하셨던 김승유 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연전이 끝나게 되면 다시 또 교우들이 학생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하는 걸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흥분의 도가니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이 사진은 이제 고대가 좀 적게 보이죠. 그래도 아무래도 동반자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와 함께 저희들이 국내 사학을 이끌어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로맨틱하고 재미있고 흥분되는 그런 학교 생활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학교에 들어오시게 되면 학교를 잘 즐기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동사로 표현을 해드린다면 고려대학교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있는 거 얘기만 하죠. 저희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없는 게 무엇이냐면 최근에 올해의 3월부로 아까 보셨던 염재호 총장님께서 고려대학교 19대 총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내놓으신 말씀이 산무정책이라는 겁니다. 그 산무정책은 무엇이냐면 출석 체크가 없고 시험 감독이 없고 상대평가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학부형께서는 아니 우리 애를 데려가가지고 그냥 뭐 완전히 놀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출석 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출석 체크를 무조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 교수 학습법에 따라서는 사실은 출석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출석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감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사회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서로 간에 신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과 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신뢰를 근거로 바탕으로 한 믿음을 갖고 사회를 살아가는 방식을 대학교의 그런 교과 과정 내에서도 저희들이 그거를 포함시켜서 함양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출석 체크도 없고 시험 감독도 없고, 그리고 이 인생이라는 게 항상 줄 세우기는 아닌데 상대평가라는 개념은 줄을 세워서 성적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잘한 친구들한테는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좀 그거보다 덜한 친구들한테는 덜했으니까 좀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꼭 마치 키재기 같은 성적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저희들은 절대평가를 좀 더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고려대학교에 왔을 때 앞으로 이제 내년에 입학을 하시건 그 후에 입학을 하시게 된다고 해도 이런 기본적인 철학하에서 기본적인 소양을 키우고 사실은 졸업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국제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고려대학교가 과거에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막걸리니 돌고물이 칙칙하다느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래서 사실이 아닌 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한번 일단 숫자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해외에 이제 국제교류를 위한 협정교 숫자도 사실은 거의 900개까지 올라와 있고요. 지난 7, 8년 사이에도 거의 한 250개 정도가 더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해 저희 재학생들 중에 약 1,100명 정도가 해외에 교환학생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그 나라들을 보면은 58개국에 294개의 학교에 나가고 있고요. 거의 안 나가는 대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사에 따라서는.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나가서 그 생활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 학교는 전 세계 5군데에 저희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영국과 중국, 호주, 카나다, 그리고 미국에 기숙사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나가셨을 때 좀 더 편리하게, 그 다음에 안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작이 된 프로그램이 외부로부터 펀드를 받아와서 KU 차이나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제 중국으로, 간단하게 프로그램 설명드리면 8주간, 여름방학 동안 8주간 중국에 대한 언어, 문화, 중국에 대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그 KU 차이나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문화, 예를 들면 인도라든지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혹은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국제화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관심이 있으실 부분이 저희가 국제화 부분에서는 해외 인턴십인데요. 쭉 보셨으면 이제 이름이 보이실 텐데 굉장히 그 훌륭한 유수의 국제기관들과 그 다음에 글로벌 컴퍼니들하고도 협정을 맺어서 저희들이 해외 인턴십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4,720여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현재 저희 학교 학생으로 재학하는 학생들과 저희들을 방문해주고 있는 교환학생의 숫자를 합친 숫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현재 오고 있고요. 이런 숫자가 추세로 보면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2007년에 527명이던 게 현재는 이제 1600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현재 저희 캠퍼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주말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셔틀버스 타고 오시느라고 그런 경험을 못 하셨겠지만 주중에 저희들 캠퍼스에 오셔가지고 캠퍼스를 걸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언어들을 실제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꼭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서 저희 학교가 갖고 있고 국내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국내 학예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예를 들면 스탠포드, 코넬, 예일대 같이 굉장히 훌륭한 대학의 석학들을 모셔와가지고 50여 명의 교수님들 모시고 와서 한 1600명의 학생들을 데려와서 그중에 200명은 저희 학교 학생입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나라로부터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학생들도 모집을 하고 해서 여름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저희들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부분만 있냐면 최근에 보면은 사실은 우리 아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 퓨전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멀티플라이, 뭘 곱하다, 증가시키다, 이건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하나의 모집 단위로 입학을 하시게 될 텐데 졸업을 할 때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그 모집단이 하나만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공들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2전공제를 통해서 이중전공 혹은 융합전공이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과거처럼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고 지금 경영학과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학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경영 외에도 다른 것들에 필요한 부분들을 전공하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의 긴 남은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표를 보시면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320명인데 거의 거기에 반에 육박하는 학생을 매년 또한 경영학 전공자로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경영학을 전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고려대학교에 들어오시게 되면 의대를 빼고 그 다음에 이 사범대 같은 경우는 사범대로 들어온 친구들만 그 안에서 이중전공을 할 수 있고 밖에서는 못하지만 그 두 개를 빼고서는 어떤 전공이든지 선택을 해서 이중전공을 신청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회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교육부가 인정한 두 개의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융합전공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융합전공은 맨 밑에 보시면은 금융공학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금융공학을 전공한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파이낸셜 인더스트리에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될 텐데, 이 친구들은 사실은 이 금융공학이라는 걸 전공을 하려면 한 분야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과들이 같이 모여서 금융공학 전공이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통계학과, 수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산업경영학부 이런 관련된 학부들이 모여서 커리큘럼을 교과과정을 만들어주고 그 교과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자기 전공 외에 금융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하고 하게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공학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재 굉장히 다양한 융합 전공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보시면 농어논문학과로 들어와서 경영학을 이중 전공을 한 우리 교우인데요. 이분은 졸업을 하고 오가다라고 하는 체인점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사학과가 되신 거죠. 현재 체인점 숫자가 한 80여 개가 되는 사학과로 변신을 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고려대학교 응원단장을 했고 다닐 때부터 이미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를 하는 회사를 차려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한방차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체인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논문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경영학적인 지식을 같이 받아들여서 학교에 있으면서 그런 준비를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켜드린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이제 다니는 데 있어서 또 활용하는 면에서 뭔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고 봤을 때 아마 학부형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저희 장학금 프로그램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로 놓고 본다고 하면 766억이 현재 지급이 됐고요. 그 밑에 있는 숫자는 38,827명이 2014년도에 재학생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숫자는 재학생보다도 사실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는 한 학생의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 이상의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재정적인 그런 필요함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런 필요가 있는 학생들을 찾아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줌으로써 한번 고려대학교 학생이 됐을 때 그런 이유로 졸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사편으로 마지막입니다. 학교에 대한 설명으로 명사편인데, 이 명사편이라는 거를 그냥 보시면은 아마 이런 거를 다 하고 나면은 결국은 학교를 나갈 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간다는 거는 결국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취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취업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주고 있을까 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현재로서는 경력개발센터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떻게 진로를 만들어 갈 것이냐,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대가 돼서 조금 더 심화된 그런 그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런 일환으로서 국내 대학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채용 박람회가 열리고요.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167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와서 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화정체육관 내에서 저희들이 부스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에게 회사를 소개시켜주고 회사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국내 나오는 환경 비즈니스를 놓고 보면은 고려대학교 학생들 이 이제 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의 인사 담당 임원들이 어느 학교의 학생들이 그렇게 가장 자기들한테는 매력적이냐 하는 거를 평가를 했을 때 여기 굉장히 많은 지표가 있는데 두 개를 빼고는 다 고려대학교가 1등을 합니다. 저희가 고려대학교 외의 이름을 빼놓은 이유는 다른 학교들 이름을 꼭 뭐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이름만 올려놨습니다만은 두 개 부분은 저희들이 좀 1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가 뭐냐면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국제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발전 가능성은 숫자를 자세히 보시면 1등이 518, 저희가 514입니다. 그러니까 4점 차이인 거죠. 요거 내년에는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화 같은 경우도 1등은 700점이 좀 넘었고 저희가 660점 정도를 갖고 있는데, 고려대학교의 과거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저것도 내년에 바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제화 모습 보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기업이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잘 사실은 키워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실은 취업만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취업률도 저희들이 제가 지표를 하나 까먹었군요. 취업률도 사실은 주요 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저희 사실 넘버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는 또 어떤 통계까지 나왔냐면 90% 이상을 취업시키는 전공 단위가 가장 많은 대학이 고려대학교로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취업 말고도 사실은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창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 선생 같은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능력이 될까 하는 것들, 저희 학교도 사실은 취업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도전하는 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시다시피 창업 보이센터라든지를 통해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 예입니다만은 이렇게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준비를 해서 지도 앱이라든지 아니면은 학생들에게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서포트를 해주는 탐생이라고 하는 기업을 만든다든지, 혹은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회학과 출신이 커피를 로스팅을 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든지,
또 뭐 뮤직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지금 창업을 하고 이 창업가로서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키워내고자 노력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고려대학교가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어떤 걸 드릴 거냐, 대학이라는 것이 줄 수 있는 감성적인 부분과 교육과 그리고 그 후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입학으로 시작을 해서 학생 관리 그리고는 교우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를 쭉 이어서 그 부분들을 다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